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2020년도 기말고사하고 그 이전에 2차 곡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어서 2020년도 6번 기출문제, 기말고사 6번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항아리에 흰 공 두 개가 있고,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개의 흰 공이 있고 한 개의 빨간 공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코인을 던져가지고 동전을 던져서 동전 두 개를 던집니다. 동전 두 개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넣으면은 흰 공을 더하고 흰 공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뒷면이 넣으면은 어, 빨간 공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X를 두 개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다, 그죠? 두 개를 꺼낼 때 흰 공 개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X 이퀄 2가 됐을 때 첫 번째 조건 방류를 구하는 겁니다. 꺼내는 두 개의 공, 동전 두 개 던져가지고 나눴을 때 꺼내는 두 개의 공이 모두 어, 앞면 H가 나왔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X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즉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확률 분포표를 계산하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x 이퀄 2인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개 모두 앞면의 사건을 b라고 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pa 교집합 b가 조건 방률 pa 바 b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 방률은 이것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pa하고 pa 교집합 b를 각각 구해줘야 되는데 pa는 둘 다 앞면이 나오구나.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HT라고 적었지만 TH도 포함합니다.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두 개 다 뒷면이 나오는 그러한 확률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가 두 개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HH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고 하죠. 두 개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섯 개 중에서 흰공 원래 두 개가 있었나요? 두 개가 더해졌기 때문에 네 개 중에 두 개가 흰공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때 흰공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이게 HH 때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HT가 될 확률은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 P를 계산해 주면은 다섯 개 중에서 흰공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흰공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3, 2가 되겠죠. 그죠? 비슷하게 TT인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기 C52분의 C22가 돼가지고 이거 계산해 주면은 40분의 13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A 교집합 B는 HH인 경우다. 그죠? HH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서 계산해 주면 20분의 3이 되고 따라서 조건 방률은 조건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A분의 PA 교집합 B가 돼서 40분의 13분의 20분의 3 해서 계산을 주면 13분의 6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꺼낼 때 흰 공의 개수가 x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x는 0, 1, 2 세 가지가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x 이퀄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을 각각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 다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x 이퀄 0, 1을 계산해주고 x 이퀄 2일 때는 0, 1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나올 어, 지금 흰 공이 두 개가 있고 빨간 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앞면이 나버리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래서 HT가 되거나 또는 TH가 되는 경우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때 두 개 중에서 그 레드 빨간 공 두 개에서 두 개를 다 꺼내는 그런 경우가 돼서 5분, C52분의 C22가 되겠고 비슷하게 TT인 경우를 계산해주면 TT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TT인 경우에 대해서 빨간 네, 빨간 공이 3개가 되니까 C52분의 C32가 돼서 40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x 이퀄 1일 때를 계산하면 이 경우가 HH가 되겠습니다. HH 둘 다 앞면이 나온 경우 놓을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에
COE분의 HH가 될 확률이 C41. 흰공이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흰공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HT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TH가 되는 경우, 이렇게 HT가 될 확률,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COE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3개 있고 빨간 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개 중에서 1개를 꺼내고 2개 중에 1개를 꺼내고 비슷하게 TT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면 40분의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x equal 2는 여사건으로서 이 2개의 합을 빼주면 40분의 13이 돼서 답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x equal 0인 확률이 8분의 1, x equal 1일 확률이 20분의 11 약분하면 x가 2일 확률이 40분의 13 이와 같은 도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활용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 분포표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부등식과 관계되는 증명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번 풀이를 해보면 n이 3 이상인 경우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 물론 이제 n은 자연수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점으로서 first step으로서 step 1에서 n equal 3일 때 대입해주면 4의 3이 3의 4승보다 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양변의 12승분의 1을 해줌으로써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n equal k일 때하고 k 플러스 1일 때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변형을 해나가는데 주어진 식에 어떤 문제가 풀기가 어렵다 하면 다른 표현 방법을 쓰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루트가 보기 싫어서 양변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승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증명하거나 또는 이것을 양변을 k의 마이너스 k로 나눠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또는 이것을 또한 k의 마이너스 k승을 갈로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볼 때는 거죠. 요 식을 증명하거나 요 식을 증명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래 식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데 왜 매력적이냐 하면은 루트가 안 들어갔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 식은 분수가 있는 것보다 분수가 없는 게 더 좋다는 측면에서 이게 나왔고 이 식은 어떤 측면에서 좋냐 하면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이 식은 k가 크지만 커질수록 숫자가 상당히 큰 수다 보니까 큰 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작은 수를 비교하는 게 이거는 1에 상당히 가까운 값이 되죠. k가 큰 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숫자가 작다는 측면에서 1이라는 식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거 이걸 증명할 수도 있고 이걸 증명할 수도 있는데 어느 걸 증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밑에 걸 증명하는 것을 선생님은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k 플러스 k과하고 k 플러스 2의 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트리비얼하다 그죠? 지금 정리해주면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니까 이 부등식만 사용을 해주면 사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든 이걸 이용하든 관계는 없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한번 구체적인 증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 equal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를 한번 보면은 k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비해서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양이 돼가지고 이제 모양이 비슷해야 비교하기 쉽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 식보다는 요 식이 좀 더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 성분의 k성이 k분의 k 플러스 1의 k성보다 크게 되었고 이거는 약분해주면 이와 같이 되었고 첫 번째 앞에 조건 요 대가정에 의해 가지고 k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양변의 분모를 없애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다시 k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다시 이제 식을 전개해줘서 이와 같은 k제곱 더하기 2k, 2k제곱 더하기 2k는 1을 대는 것보다는 항상 적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k성이 돼서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k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이 요것이 요것보다 적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요거하고 동치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서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의 눈이 놓을 때까지 던진 횟수가 x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x에 대한 expected value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x equal k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앞면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고 k가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실패해가지고 6분의 5 실패라는 말은 1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분의 5, 두 번째 6분의 1, 그다음 k가 뭐 3이 된다고 하면은 6분의 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px equal k가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ex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다가 6분의 1을 곱해주면 6분의 1 시그마 k 곱하기 6분의 5의 k-1이 돼가지고 이것을 풀어 적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잘 보면은 그죠? 앞에 1, 2, 3, 4 이것은 등차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5, 6분의 5의 저거 6분의 5의 3성 이렇게 하는 것은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 형태의 합에 대해서는 1-RS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R을 가지고 6분의 5라고 보면 되겠어요. 6분의 5라고 보고 S를 이렇게 돋버리면은 RS는 이와 같은 식이 돼서 빼주면 1-RS가 등비수열의 합 형태가 돼가지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주면 1-R분의 1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R 자리에다가 6분의 5를 대비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RS가 1-R분의 1이 되니까 양변을 1-R로 나눠주면은 S는 1-R의 제곱분의 1이 되고 R 자리에다가 6분의 5를 대비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답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6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6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는 답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px equal k라는 것만 계산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ex의 정의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단순성과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9의 1번은 점화식이 a1이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을 때 시그마의 k를 계산하라. 시그마의 k를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an이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n이 0이 돼버리면 an 플러스 1도 항상 0이 된다. 그죠? 비슷하게 an 플러스 1이 만약 0이 된다면 an도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n은 항상 절대로 0이 되지 수는 없고, 따라서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 식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얻을 수 있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n이라고 두면은 또는 자연스럽게 bn 플러스 수학에서 통일된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n의 개차수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bn equal b1 더하기 시그마 bk k equal 이래서 n-1까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bn equal b1 더하기 시그마 k equal 이래서 n-1까지 bk 공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의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an이 이와 같이 되었고, 시그마 ak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시그마는 분분수하고 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 많이 하는 거나 보다는 더하기 빼기 많이 하는 이런 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서 계산해 주시면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n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n 플러스 1 equal 2분의 1 an 더하기 n a1 equal t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요 식이 주어졌습니다.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풀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점화식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죠? an 플러스 1 일반적으로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 플러스 1 equal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되든 어떤 식이 되든 관계없어요. 2분의 1 어떤 상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 fn 되면은 이 식은 항상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an 플러스 1 더하기 gn 플러스 1 equal 2분의 1 an 플러스 gn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gn은 fn하고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fn하고 비슷한 다항식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항식이면서 항상 통일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fn의 차수하고 gn의 차수가 일반적으로 같다고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fn이라 보고 gn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을 gn이라 fn이 1차식이 되니까 an 더하기 b를 가지고 gn이라 두면은 이것이 g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gn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식을 변형해 보면은 이항을 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1이 돼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a가 1,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 b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이퀄 마이너스 b 이퀄 4를 대비해 주면은 저 an 플러스 1 이퀄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고 죠. 그래서 bn을 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서 b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따라서 bn이 원래 an-en 플러스 4였으니까 이거 이항을 해서 우리가 a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만식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점화식 문제다. 그죠? 10번도 점화식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점화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n 플러스 2배의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성 an 이퀄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n성 an이 항상 양수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n의 절대치가 인크리징이라는 것을 보이는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an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을 먼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n 이퀄 1 때 매스매티컬 인덕션 쓰기 위해서 n 이퀄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루트 3은 자동으로 1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an 절대치가 1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 an 플러스 1의 절대치가 1보다 적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 이 조건을 이용해주면은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요거 2항을 하고 2로 나눠주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1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 절대치가 1보다 적다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an 절대값이 increasing이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n 절대값이 1보다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성 an을 x라 두면은 x의 절대치도 또한 1보다 적게 되죠.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4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죠?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x 이퀄 4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조사해보면 이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x라 두면은 2an 플러스 1의 제곱은 주어진 조건에서 요거하고 같은데 이것이 요거 x 플러스 1이 2x 제곱보다 크다, 그죠? x 플러스 1이 2x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 n성 an을 대입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2배어 an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2를 날려버리고 루트를 채주면 an 절대값보다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n의 절대값이 정감수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가함수에 대한 반각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생각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함수의 반각 공식을 하면은 코사인 EX 이퀄 코사인 X 제곱 마이너스 1 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하고 보면 이 식이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성 AN 마이너스 1의 n성 곱하기 AN 형태로 형태를 봤을 때 코사인 요하고 매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공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N이 마이너스 1의 n성 코사인 3 곱하기 3분의 파이를 2로 나누는 값.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x가 6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an이 마이너스 1의 n성 코사인 3 곱하기 2의 n성분의 x를
3분의 8을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증명은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이용해서 n equal 1부터 대입을 해주면은 성단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예측하는 것이 거의 문제풀이의 거의 전부라고 보는 거죠. 저게 예측에서는 이 닮았는 형태와 삼각함, 반값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비슷하게 뭐 sin 2분의 x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 그죠? 그리고 11번 문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집합 S가 숫자 1에서부터 7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집합입니다. 그리고 함수 F는 S에서 S로 가는 함수로서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집합 S의 원소 A에 대해서 A 더하기 FA가 어떤 스퀘어 넘버 완전 제곱수가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되고, 두 번째는 F하고 F의 합성이 항등함수, 세 번째는 F를 세 번 합성했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FA가 어떤 스퀘어 넘버가 되려면 A 더하기 FA는 어떻게 됩니까? FA의 값도 또한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되니까 이 범위가 아무리 적어도 2 이상이 되어 있고, 아무리 커도 14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A 더하기 FA가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4하고 9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1인 3이 되는 수밖에 없지만 F2는 4가 되거나 9가 되기 위해서는 2 더하기 F2가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F2가 2와 7이 될 수가 있겠고, 3 더하기 F3이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 F2는 3밖에 안 되지만 F2는 2가지, F3이 또 2가지 이렇게 쭉 해서 전체적으로는 4가지 경우, 2 곱하기 2에서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집합 A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FA equal A가 되는 집합 S에 속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을 A라고 하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즉 FA equal A가 되는 A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러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7개 중에서 먼저 한 개, FA equal A가 되는 거 하나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6개, 나머지 6개의 원소 중에서 6개를 두 개로 6 equal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이가 3개가 같기 때문에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해주는 겁니다. 6 콤비네이션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또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가 3개가 같기 때문에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해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1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가 선택되었다면 FA equal B가 돼야 되고, FB는 반드시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상당히 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입니다. 채점해 보니까 두 번째 A 절대값이 3인 경우 비슷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A 절대값이 3이 되는 경우에는 그죠? 7을 가지고 A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일 때 1시간 잘못됐습니다. 7 콤비네이션상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항등함수처럼 보내주고, 나머지 이제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남았는 거 4개 중에서 2개가 한 쌍이 되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가 한 쌍이 되고, 이가 같기 때문에 나누기 팩토리얼을 해줬습니다.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유는 나머지 4개를 4를 2 더하기 2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 계산했지만 마찬가지로 105가 되고,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가 된다면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FA equal B 이런 형태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7 콤비네이션 5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A의 절대값이 7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A의 절대값은 항상 짝수로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FA equal A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총 다 합쳐주면 23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집합 S 함수 F를 세 번 합성해서 세 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즉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A를 보내준 값이 B가 되고, B가 보내준 값이 C가 되면 C가 다시 A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는 A, B, C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어요.
A를 C로 대응시켜주고 C를 B로 대응시켜주고 B를 A로 대응시켜주고 그래서 이 집합을 7개의 원소의 집합을 3개를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된다면 저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씩 원소를 2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부를까요? 편의상 순간적으로 그냥 사이클로 부르면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제 사이클이 2개가 논다고 가정을 한다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또한 3개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3, 3이 같기 때문에 나누기 팩토리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가 곱해졌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A, B, C가 되거나 A, C, B가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A, B, C가 되거나 A, C, B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서 280까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의 절대값이 또한 3개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4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7개 중에서 4개를 먼저 선택해가지고 항등함수 형태로 보내줘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요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고 A의 절대값이 7이 된다. A의 원소의 개수가 7이 된다면 항등함수 뭐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의 총합을 계산해 주면 351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020년도하고 실제로는 2019년도 기출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곡선 관련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떤 뭐 기차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역이 2개가 있는데 그죠? 역 사이의 거리가 AB 사이에 여기 이제 이렇게 포커스에 AB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사이의 거리가 100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AP하고 BP 사이의 거리가 6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A에서 신호를 받고 B에서 신호를 받았는 시간 차이가 2초가 나고 음속에 300m/s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P가 A하고 나란하다 즉 y좌표가 같다는 거 A하고 P의 y좌표가 같다는 조건 하에서 AP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AB가 지금 포커스에 있기 때문에 DAB가 1000이 되는데 이것이 포커스에서 쓰는 포커스를 C라고 나타나는 포커스의 Y좌표로 가지고 C라고 하면 EC가 되겠죠. 그리고 2초는 시간 차이가 2초가 나기 때문에 이 PA하고 PB 사이의 거리가 0.3 곱하기 2가 돼서 총 60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EC 콜 1000에서 C가 500이 되고 EB 콜 또한 600이라는 데서 B가 3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T가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포물선의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EB 콜 600이 돼서 B가 300이 되겠고 그리고 C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해서 C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을 구하면은 A제곱의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다고 하죠.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기 때문에 A제곱이 400, A가 양수라 보면 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포물선의 식을 구했고 점 P는 A하고 X좌표만 다르고 Y좌표는 같아요. 그래서 A의 Y좌표가 C가 돼서 500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가지고 x, 500이라고 둘 수 있겠고 x, 500이 이 포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x의 값을 계산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점 P의 x좌표가 3분의 1600이 되어서 3분의 1600m만큼 떨어져 있다. x좌표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AP 사이의 거리는 점 P의 x좌표가 같기 때문에 3분의 16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타원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타원의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주어졌고 A보다는 B가 큰 형태가 되니까 타원의 모양이 개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레이터스 오브 렉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초점이 있다고 하면 초점에서 초점
초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만큼의 선분을 가지고 레이터스 렉텀이라고 하고, 요 레이터스 렉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포커스를 구하면은 0, 포커스 구하는 공식에서 C가 되는데, C가 루트 A 제곱, 루트 A보다 B가 크다기 때문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고.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이 포커스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요점 좌표를 가지고 요만큼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길이의 2배를 해주면 되겠고, 요점을 가지고 뭐 P라고 하면 점 P는 X, Y 좌표가 또한 똑같다고 하죠.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이 식에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는 이 x의 절대값의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의 2배, 이것의 절대값의 2배를 해주면 비절대값 분의 2a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터물에는 답이 분모가 2라고 참해 주었는데, 분모가 2가 아니라 분자의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떤 2차 곡선의 시기와 같이 주어졌을 때 f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타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 점만 될 수도 있고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2차식을 봤을 때 항상 표현 방법 중에서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런 표준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17-f가 양수가 된다면 타원이 되겠지만 17-f가 0이 된다면 완전 제곱수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x가 17-f 이퀄 0, 즉 f가 17이 된다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1이라는 어떤 한 점밖에 안 나오지만 17-f가 음수가 된다면 오른쪽은 음수고 왼쪽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엠프티 셋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4번 문제는 어떤 하이퍼볼러가 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하이퍼볼러가 6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일립스 타원하고 포커스가 공유하고 있어요. 포커스가 동일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심타트 정근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쌍곡선의 식을 쌍곡선에 대해 가지고 트랜스버스 엑시스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엑시스의 랭스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초점을 공유한다는 조건에서 이 쌍곡선의 식을 이렇게 두면은 C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구할 수 있는데,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C의 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타원에서의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6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공식에서 쓸 수 있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4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정근선의 식이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bx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두 정근선이 직교함으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직교한다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과 동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a제곱 이퀄 b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4가 되고 a제곱 이퀄 b제곱이 되니까 a제곱 b제곱 둘 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 벌텍스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죠. 2a가 되죠. 주축의 길이는 구하는 공식이 2a가 돼서 2배열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도 풀어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곡선은 어떠한 쌍곡선 관련 문제다죠. F1, F2가 이렇게 하나는 1,5, 하나는 1,-5가 되는 초점이 이렇게 되는 어떤 쌍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F1, 요거 F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1,4를 지나는 쌍곡선의 정근선을 구하라. 쌍곡선의 식을 구하면 정근선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고 하죠. 그래서 초점의 중심을 잡아보니까 중심 평균값을 내주니까 1,4가 돼가지고 1,4가 아니라 1,0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센터가 1,0이 되니까 이 하이퍼볼러의 식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죠?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 그래프의 식이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그죠?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가 붙어서는 이런 같은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초점에 C를 구하는 공식 C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가 5가 되네요. C가 5가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C의 제곱인 25가 되겠고, B제곱분의 16 이퀄 이런 1,4를 지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1,4 지난다는 데서 조금만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와서 AB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AB가 각각 3,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선의 식은 원래의 식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를 X축으로 1만큼 평 이동했는 거. 그래서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타원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하고 1,0 초점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함으로써 변수를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원래 x, y가 변수가 미지수가 두 개죠. x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퀄 1이라는 걸 이용해서 x를 루트 2 코사인 시타, y 코사인 시타라고 둠으로써 문제 풀이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대비해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f하고 이게 타원상회점입니다. 이게 타원상회점 p 타원상회점. 그러면은 점 P하고 F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죠. 이렇게 되겠고 그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을 코사인 시타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코사인 시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못 움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되니까 코사인 시타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코사인 시타 이퀄 1을 대비해주면은 스퀘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서 이것을 이중근을 벗겨내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거리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서 8번 문제는 어떤 쌍곡선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을 생각했을 때 점 P가 이 쌍곡선 상의 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F'I 초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 P하고 F하고 F'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삼각형 FP, F'의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있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AB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죠. 차이가 일정한데 EA A제곱을 9, B제곱을 4라고 하면은 초점 사이의 거리가 2A라는 공식에서 A-B의 절대값 이퀄 6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PF A보다는 B가 크다 그죠? 그래서 B를 B-A 이퀄 6이라 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구하면은 루트 0,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A가 A제곱이 9, B제곱을 4라고 보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공식에서 초점을 구하면 0, 루트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3분 F 프라임 요 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분 F 프라임의 제곱하고 같다 하죠. 그래서 F하고 F 프라임이 2루트 13이 된다 하죠. 요 점이 루트 13이 되니까 2루트 13의 제곱인 52 콜 A-B의 절대값이 6이 되니까 6을 대비해주면 3 더하기 AB가 돼서 AB 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돼서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2차 곡선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